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가 상승 반전한 가운데 특히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있었던 용산구도 오름세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히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라고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서 용산공원의 빠른 조성 그리고 용산의 네임밸류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용산은 이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호재거리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주목하셔서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서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호재거리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두 지역, 특히 이제 강남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곳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역시나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주거 시장에 대한 상품들, 주거 시장에 대한 상품들이 실제적으로 요 근래에 갑자기 나타난 것들은 아니고요. 예전 부동산 시장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예전보다 지금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난 5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나도 폭등을 하는 바람에 실제 내 집 마련 꿈 같은 경우는 너무 요원해졌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로 임대료도 너무 비싸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는 포기하지 못하겠고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는 다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또 이제 어떤 주택이긴 하지만 주거 시장의 대안 상품으로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목되는 시장이 이제 다시 또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안 주거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오늘도 오피스텔과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태는 실제적으로 집값이 계속 안정화가 된다라는 사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될 겁니다.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생애 최초로여서 정말 집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현재 실제 임대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임대보다는 현재 내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특히 이제 주거시장의 대안 상품, 또 아파트나 주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주거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 주거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주거와 업무, 숙박, 산업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사업들 어떤 인프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거 형태로 해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지역들 대부분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죠. 그런 형태로 잠만 자고 현재 또 생활 인구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몰려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또는 숙박 개념이나 아니면 산업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들, 업무 시설과 기타 편의 시설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을 기본적으로 중심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와 오피스텔 개념으로 또 현재 나눠질 수 있고요.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이죠. 이거는 이제 숙박시설과 연결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숙이라고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요 근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법령들 요즘에 또 워낙 또 편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거기에 또 지식산업센터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숙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주거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조건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무조건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그 지역의 업무시설과 또 현재 산업시설들을 얼마나 내가 그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한주거시장에서 정말로 부각이 되는 현재 수요들 이런 수요들은 대부분 다 가족 단위 구성보다는 나홀로 이사를 다니기가 편리한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죠. 1인 가구가 가장 큰 대한주거시장의 현재 어떻게 보면 주 고객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2021년도까지 봤을 때 1인 시장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93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안에는 물론 청년층들 내가 현재 실제적으로 뭐 어떤 그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립을 해서 현재 젊은 층들 인구도 가세를 하지만 현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현재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그런 수들까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1인 가구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다는 얘기는 어떤 예전에 있던 그런 그 전형적인 주택 구조가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이면서 인프라, 특히 이제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적인 여건들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욕심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주거 상품, 특히 이제 주거시장을 대안할 수 있는 상품들, 또 대한주거수가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가 한 11년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현재 176.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176.5만 가구 그러면 가구 수로 따졌을 때 지속적으로 거의 현재 2010년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현재 6배 이상 올라간 6배 정도죠. 6배 정도가 폭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구 수도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공급들, 그 공급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급 수량들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치는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과 대한주거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오피스텔, 그다음에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또 현재 기숙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인기가 있느냐? 당연히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더욱더 인기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유형별로 봤을 때도 추이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봤을 때는 도시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108만 가구까지 늘어났죠. 거의 지금 현재 2배 정도, 5년, 6년 사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어떤 그 수량 자체, 이 공급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31.5만 가구에서 현재 60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된 거죠. 거의 지금 현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6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기숙사 이건 특화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수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기숙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만 가구가 늘어났죠. 2만 가구에서 12만 가구이 6배 정도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4만 4천 가구에서 72만 2천 가구.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2018년도, 17년도부터 기점을 해서 생숙시설의 인기들이 굉장히 또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하기 용이하고 주택에 포함 안 되고 세금 관련된 어떤 혜택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그만큼 뒤따라 주면서 당연히 그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택 보급률과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있고요.
주거 공간 보급률이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은 실제로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의 주택,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 외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의 보급률은 얼마나 되느냐. 말씀드린 오피스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숙부터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현재 103.6까지 현재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물론 주거 공간 보급률도 현재 108.6까지 올라간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98.0% 정도, 비수도권이 108.9. 차로 이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이제 빼보면 10.9%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거기에 똑같은 조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눴을 때는 6.7. 그러면 주택 보급률의 현재 실제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같은 경우는 10.9%가 되지만 주거 공간의 차이 같은 경우 6.7%면 주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겠죠. 주택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상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에 들어가는 부분과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정말 주거할 수 있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보게 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보게 되면 66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주택 수를 보게 되면 또 인구 천인당 또 주거 공간 수를 보게 되면 51만 3천 호. 이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거 공간은 그만큼 조금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또 상회에서 100% 넘는 상태이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100% 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거의 절반 정도만 현재 내 집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현재 임대시장에 있는데 임대시장에서도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연히 더욱더 현재 만만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얘기는 공급량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량 봤을 때도 854만 4만 260가구 정도 되는데 비율로 46.1% 정도 되고요. 주택으로 비중이. 오피스텔 비중은 현재 66만 가구 정도에서 70.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봤을 때도 29.9, 10.8, 29.5 이런 형태로 오피스텔 공급량들이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보다 좀 많은 거 보여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작기 때문에 물량 자체에서 작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라서 오피스텔 공급량이 주택수를 추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지역별로 봤을 때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광역시라든가 대도시권으로 현재 지방도시도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중소도시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피스텔 수요들이 그만큼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광역시라든가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느냐 봤을 때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붉은 색깔로 표시된 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강남부터 이제 중구부터 해서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까지 그 지역들의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그 포함된 현재 입지에는 당연히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상업지역이 대부분이 준주거 지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3종이라고 하는 준주거 지역들. 물론 3종과 준주거는 다르지만 준주거 지역, 주거 지역에도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상업지역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 좋고 주변의 상권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건축물 규모별로 봤을 때도 그러면 오피스텔을 몇 호 이상의 오피스텔들이 현재 가장 주를 이루느냐 봤을 때는 보통 10실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3%고요. 500호실 이상 되는 건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현재 나홀로 건물들이 대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3%이면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20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 미만 현재 실제 6평 미만의 소형 주택이 소형 오피스텔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를 현재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주택 어떤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를 목표로 해서 작은 주택이면서 작은 호실 빨리빨리 신축을 하고 빨리빨리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독 다세대부터 연립까지 봤을 때 주거 만족도는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해서 거의 만족을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거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들이 그만큼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대안 상품이다라고 해서 현재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족도가 높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세 가격 비율도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전체로 푸른 색깔이 현재 오피스텔이고요. 현재 붉은 색깔이 아파트인데요. 현재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가 얼마가 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77.2% 정도입니다.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느껴지는 거다. 보여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 상승 기대, 뭐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자본이득이 얼마가 생기느냐, 거기에 사용 가치가 얼마나 나오느냐,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합쳐지면서 자본 수익률과 임대 수익률이 합해지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가격 상승 기대가 높든 임대료가 높든 간에 그 상승치를 현재 실질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 합쳐지는 상승체가 더욱더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따라 또 달라진다. 이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또 폭증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오피스텔과 현재 소형 대한주거 시장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올해를 한번 또 지켜보시게 되면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구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에 맞는 이제 주거 공간도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도 점차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분석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상담 소식까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그 물건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또 누구나 다 선호하죠. 그렇지만 현재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격이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대한 주거 시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또 현재 앞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남 지역의 소액 투자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품들을 또 본인들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맞춤형 설계까지 해드리고 또 투자했을 때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 또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1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입니다. 매주 지금 수요일과 토요일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상담은 이야기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약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지역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서초동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가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부터 저희가 하나하나씩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한주거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호선, 3호선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다세대 주택이면서 실존 면적 40.5제곱미터에 뭐 테라스라든가 안바당도 있는 별도 호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소액이기 때문에 정말로 만만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강남에 이런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죠. 5천만에서 6천만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택가의 파락군 수요와 개발 호재 또 현재 실제적으로 또 부지 자체가 강남 부지가 워낙 넓지 않다 보니 신축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또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에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이미 현재 서초로가 이제 테헤란로가 연결되면서 서초역에서 현재 장대터널 개통되고 그러면서 그 부지가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강남 지역 특히 이제 현재 강남 역세권의 유일한 재건축 단지들 서초 우성 무지
부지의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곧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추가적인 또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아래쪽에 서초구 아르시 단지라든가 도곡대치부터 해서 이 주변에 강남권과 같이 연결되는 강남대로 축이 연결되기 때문에 입지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거기에 교육시킬 시설이 워낙 좋죠.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8학군 수요입니다.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지배하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어떤 그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까지 현대 관광 쇼핑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트밸리 클래식 페스티벌 이런 게 특화된 어떤 상권거리가 만들어지고요. 주변의 인프라는 실제로 종합병원부터 해서 법조등 단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정보사부지 개발 계획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곧 입주 예정이고요. 남부터미널과 롯데타운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장기적인 개발 플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면 RNC 단지가 또 연구원 단지로 이제 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계획 구역이라든가 특별구로 연결된 롯데치성과 현재 코롱 부지가 현재 특별 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에 같이 물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현재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지역으로 바뀐다면 그 주변이 굉장히 또 가격 상승 여력을 또 만들어낼 수 있죠.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 개량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현재 터미널 부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한남IC부터 양재IC까지 서초 양재까지는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반포IC부터 서초IC까지는 복합문화예술단지와 주거상업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 시세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 월세는 3천만 원 보증금에 120에서 150 예상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5, 6천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강남의 최초의 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굉장히 경쟁력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교육, 문화 그리고 교통까지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괜히 고급 주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전략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의 중심으로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단지 참 많은 곳이죠.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만나볼게요. 분리형 원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참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정보 또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2호선 역삼역부터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강남의 대형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면서 원룸과 1.5룸 분양 원룸 구조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3,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직장인 수요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꾸준하게 임대 수요 만들어지고 또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고 투자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계로 복합지 연결된 삼성동과 그다음에 강남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롯데타운이나 삼성 현재 삼성과 현대 롯데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이 테헤란로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청년 창업까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2030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2030의 젊은 미혼 세대들이 많으면서 이 집은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텔 투자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당연히 강남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입지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주변 시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현재 역삼 선릉과 연결된 삼성까지 연결된 마이스 관광부터 금융 IT 또 국제 업무 삼성 상업까지 같이 연결된 벤처 산업벨트 중심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가장 중심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개장을 했죠. 그래서 업무설과 숙박설이 같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그만큼 폭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탄천과 송파까지 연결되는 개발 계획에 한강 정비 권역 그리고 영동들의 통합 개발 통해서 현대자동차 개발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신축 부지가 또 공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전시장부터 컨벤션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환승장까지 만들어지고 환승객이 5, 60만 명 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 현재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대 지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영동들의 통합 개발이다. 그렇게 교통 여건과 KTX, SRT,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는 현재 업무지구, 그 업무지구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 실제 허용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3,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 보증 2천만 원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면 4,500에서 7,500만 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여러 개 보유하시면 노후 생활도 설계가 되고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가격적인 부분까지 언급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 수요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역시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전해드린 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아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온에어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예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 역시도 두 지역으로 떠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용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산구 이 청파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는 투자 환경까지 더더욱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청파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위치는 1호선 남영역하고요. 4호선 숙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1.5룸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요. 그리고 또 개발 호재로 계속 주목되어 왔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오늘 또 4월이 됐네요. 4월 또 이제 우리가 4, 4분기, 1분기 다 끝내고 이제 2분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4월 1일인데 4월 달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부동산의 규제에 따르는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사람들이 상당히 부동산에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는 용산구에 있는 청파동인데 용산구는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용산구만 했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찾는지 그야말로 매물이 그야말로 상당히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산에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나면 3개월 평균이 7,950만 원이 될 정도의 평당 그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어디는 좀 더 하향을 하고 어디는 정체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좀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용산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나름대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청파동 다세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청발제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이곳은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5분에서 6분에 걸리는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1.5룸이라고 했는데 용산에는 1.5룸, 투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1억 가격이라고 평당 1억에 대한 부분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형성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32.58입니다. 룸이 하나에다가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고요. 시세는 3억 2,500에서 투자는 1억 500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지금 현재 투자는 상당히 지금 현재 핫하게 되어 있죠. 청와대 이전으로 따는 용산 기준 지금 현재 지가 상승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할 시 용적률에 대한 부분 또 조망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염려하시는 분과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전을 해도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고 옮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나름대로 상당히 오래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어떠한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족공원이라든가 이곳에 지금 현재 청와대가 이전한다라고 하는데 따르면 나름대로의 개발 속도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요. 용산은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지구라든가 민족공원이라든가 그 옆에 외에 개발 호재,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이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용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서울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또 내지는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리에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언제 지금 현재 재개발 쪽으로 되는 부분도 시간이 나름대로 걸립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면은 정체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체주가 부동산에서는 비슷하게 정체 지역으로까지 꼽히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만 호재거리 안고 있는 지역이고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여러분께서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입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입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데 주변 분위기 좀 어떨까요? 네, 용산은 도심이죠. 3대 도심 안에 들어있는 중심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부터 숙다에서 지금 현재 삼각지역에서 용산역에서 여기 남영역이 있죠. 남영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역세권에 따르는 서울역서부터 용산까지를 놓고 보는데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전철을 타거나 또 내지는 자동차를 탔었을 때 상당히 여기는 근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지금 그 수요가 얼마만큼 있냐는 겁니다. 수요는 서울역에 지금 현재 숙대 쪽에 남영역 쪽에 삼각지 용산 쪽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요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가느냐의 그런 그 소식만 아마 듣고 싶으실 건데 바로 옆에 용산역이 있습니다. 화창공원역에서도 지금 현재 갈 수 있고요. 또 여기 그 남영역에서도 갈 수 있고 숙대역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용산공원이 70만 평이 넘습니다. 이 70만 평이 넘는 이곳에 과연 용산에 지금 현재 청와대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전한다라고 그랬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될 것이냐. 이미 유엔사 수성부라든가 지금 현재 유엔사는 발표가 나 있습니다. 35층 건물이 올라가게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곳에서 지금 옆에 보시면 주변 공원이라든가 이태원 쪽이라든가 여기도 그냥 나름대로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한 부분도 가족공원으로 인해서도 같이 어우러서 충분하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방해가 되지 않게끔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용산에는 너무도 기다렸던 용산 업무지구지요. 정비창에 대한 부분이 이곳에 8,000세대가 들어간다 그랬다가 또 인천 세대가 들어간다 그랬다가 같이 엮어서 나전 전자라든가 호텔 부지라든가 엮어서 개발한다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111층 잠실에 있는 123층에 버금 가게 용산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서 용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변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는 여기는 개발이 됩니다. 건너편이기 때문에 건너편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용산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공원부지고 이쪽은 청파동 쪽에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이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지금 현재 거의 신탁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동안에 이제 들어갔던 모든 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에 대한 부분은 서울 시내 중심이고 얼마만큼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역에는 우리가 서울역, 청량리, 삼성 그러니까 GTX 기준이지만 청량리역, 용산역 이렇게 있습니다. 용산역 이거를 놓고 봤지 GTX가 A 노선이 곧 아마 내년이면 개통한다라고 하지만 현재 서울역에는 8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노선은 더 5개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이곳과 같이 어우러서 서울역과 용산은 같이 어우러서 13개 노선이 지나갈 정도의 그렇게 많은 노선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의 교육청도 이쪽으로 지금 현재 서울 그 수도여고 자리에 온다라고 하니까 이곳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북부역세권이죠. 마치 용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서울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그러지만 용산도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35층짜리 건물 들어가고 5개 건물이 올라가면서 또 지상에 있는 철로가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서 위에는 공원화가 되면 청파동 용산에서는 그야말로 남산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의 상당히 수요가 늘어났고 개발이 되면 아마도 35층짜리 5개 건물이 들어가고 이곳에 지금 80만 인구가 유동인구가 되면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이 역할도 이것으로 인해서도 용산은 충분하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교육청 이전과 청와대 이전만으로도 호재거리가 정말 큰데 대형 개발 호재들도 놓칠 수가 없죠.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매매가 임대가 또 소개 들어볼게요. 시세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매매가를 봤었을 때 1.5룸인데 지금 용산에서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 있나?
아마도 지금 새롭게 신축은 4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건물이 지었고 건설회사에서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 3억 2,500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대지 평수도 4.5평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평당 1억이라고 그러면 4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4억이 안 넘는 3억 2,500에 현재 전세가 2억 2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500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잘 살피시고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양천구 목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룸과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9호선 지나가는 곳입니다.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초역세권 입지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전략 같이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목동만의 그런 가치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곳만의 특별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목동인데 양천구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바로 강서구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목동은 목동이지만 9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9호선은 완행과 급행 노선으로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가는데 목동에 지금 현재 있는 다세대 주택은 급행선이 지나가는 그런 그 역세권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목동입니다. 염창역이죠. 급행이 정차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분입니다. 2분 걸려서 역세권 개발로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 2019년도서부터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염창동, 목동과 여의도와 지금 현재 왕십리 쪽을 간다라고 해서 이미 여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투룸과 쓰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투룸은 26.96이지만 지금 쓰리룸에 대한 거는 약 실평수를 따지면 21평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를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투룸은 4억 1천이고 지금 쓰리룸은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똑같이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이렇게 급행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9호선에 황금노선을 하면 절대 실패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기에 또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목동은 한강과 숲이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상당히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갖춰져 있었고 생활의 인프라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마트라든가 이런 재래시장이라든가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8학군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학구열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도 얼마만큼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하냐라고 보면 여의도 8분이면 가고 마곡지구, 지벨리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직주로 지금 현재 9호선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상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쾌적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9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장점이 충분한 곳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곳곳에 재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재개발과 관련된 탄력까지 받은 상황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이곳에 대한 집가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입지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동이라고 하면 개발이 안 된 곳이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동이라고 하면 거기 굉장히 아파트 가격도 높아졌고 학구도 좋다라고 하는데 목동하면 어딘가 두 가지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지금 빌라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곳에는 2동, 3동, 4동이 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질 않고 재개발이 안 됐는가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왜?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발표도 됐고 또 노후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빌라들을 단지에는 또 새롭게 재개발이 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인데 과연 여기는 어디냐는 거죠. 염창역. 목동이라는데 염창역은 좀 낯설기는 하지만 9호선에 지금 현재 강남까지 지금 현재 탄다면 21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여의도, 강남, 뭐 여기 저기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해도 서부 간선도로, 올림픽도로, 뭐 또 강변북로 아주 최상의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9호선 염창역에는 바로 홍대 상권입니다. 홍대도 15분이면 갈 수 있고 여기 지금 상암 DMC에도 방송국들도 있고 금융타운도 있고 뭐 IT밸리도 있고 하죠. 더 커진다라고 해서 이곳에도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단 15분뿐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마곡에도 지금 현재 9호선 타고 8분이면 갈 수 있어서 이 마곡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지금 이제 벨리라든가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고 김포공항 역시 마찬가지. 여기 금융권에 갖춰져 있는 아주 업무지구에 아주 지금 현재 나름대로 고소득으로 되어 있는 업무로 하시는 금융타운도 있고요. 강남 여기 뭐 하루에 유동인구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부분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염창역에서는 사통팔당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입니다. 이제는 개발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는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여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신시가지에 지금 아파트가 14개 단지로서 거의 한 2만 6천 세대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는 여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 들어가면 미로와 같아서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발이 될 시기가 됐고 이제는 모든 걸 조금 완화가 돼서 된다라고 해서 20억이 넘는 25억대는 이런 아파트 옆에 지금 현재 단지가 이제 그 빌라 단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쪽도 지금 같이 어우러서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뭐 9호선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청량리까지 옵니다. 이게 우리가 강북에 가려면 너무도 자동차를 꼭 이용하고 전철을 이용한다면 삥삥 돌아서 1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여기가 된다라고 하면 강북의 횡단선이 청량리까지인데 이 9호선을 타고서 GTX, KTX 모두 환승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단축이 돼서 20분이면 어디 갈 수 있게끔 28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제물포 지하도지요. 여의도에 가려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공됨으로 인해서 신월IC에부터 여의도까지 가는데 4차선에 지금 논스톱으로 간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2021년도 완공이 돼서 아주 뻥 뚫리게 지금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교가 지금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대교 신설된 거는 작년도에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평구를 간다거나 상암 DMC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광변북로를 탄다거나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으로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산대교하고 가양대교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성산대교의 교통망을 뭐 나름대로의 분산을 해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한 부분은 체증은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곳에서도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같이 어우러서 어디든지 이 도로망을 타고 뭐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입지와 그리고 우리가 개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미 명문 학군과 그리고 상암, 여의도가 가깝다 보니까는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통개발 호재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있죠. 매매가 임대가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동입니다. 염창역에서 도보로 2분인데 역세권 개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역세권 개발은 350m에 지금 현재 달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곳에 지금 포함이 된 그런 목동에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룸이 4억 1천이고 쓰리룸이 5억 7천일 경우에 전세가 나름대로 상당히 높게 지금 현재 그것은 너무 신축이 없고 구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을 높이 받을 수 있어서 3억 6천에서 5억 2천을 받는다면 두 가지 똑같이 5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정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있는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양천구 목동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1대1로 여러분에게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짧고 빠르게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제가 새로운 정부와 부동산 투자 방향 설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있고요. 역시나 1대1 상담은 이야기 필수니까 연락 주셔서 이약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게요. 특히나 02-2638-3994번 전화와 문자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단에 안내해 드렸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